얼마 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진료실. 그곳에는 한 백발의 노인과 젊은 의대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생 서지호는 평생 자신이 존경해온 할머니 서윤경을 모시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지호에게 윤경 할머니는 단순한 혈연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 의료기기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윤경 할머니는 서지호에게 의사의 꿈을 심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최도훈 교수님은 정형외과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서지호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윤경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이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최도훈 교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서윤경님? 차트를 대충 훑어보며 최도훈 교수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윤경 할머니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최도훈 교수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응시한 채 말했어요.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MRI 한번 찍고 약 드시면 됩니다. 서지호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진료인가 싶었죠. 윤경 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교수님, 제 무릎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노인 환자는 시간만 잡아먹지. 최도훈 교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죠. 할머니, 치매는 아니신가요? 방금 설명드렸는데. 그 순간 서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윤경 할머니가 손으로 서지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최도훈 교수를 바라봤죠.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윤경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분노와 모욕감이 느껴졌어요.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 서지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런 태도는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병원에 항의해야 해요. 그때 윤경 할머니가 서지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지호야, 그냥 항의하는 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우리가 직접 바꿔보자.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윤경 할머니의 집. 서지호는 할머니가 꺼내놓은 차를 마시며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의 집은 검소하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가 의료기기 회사를 일구며 찍은 사진들과 서울대병원 이사회 임원 시절의 기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지호야,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야. 의료계의 시스템 문제라니까. 윤경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지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보였던 결단력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화가 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할머니 말씀은 최도훈 교수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지호가 물었어요. 윤경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맞아. 내가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있을 때도 노인 환자 대응에 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됐었어. 하지만 결국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지.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설 때가 됐어.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생각한 전략은 이래. 첫째, 다시 병원을 방문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평범한 노인 환자처럼 아무도 내가 서윤경인지 모르게. 둘째, 진료 과정을 몰래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해. 그리고 셋째, 적절한 때에 내 정체를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거야. 서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거 완전 언더커버 작전이잖아요. 윤경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어디 한번 재미있게 해보자고.
지호야, 너는 의대생이니까 내 동기들 중에 최도훈 교수님께 진료받은 노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모을 수 있겠니? 서지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환자 존중 프로젝트라는 소규모 연구 모임을 만들면 됩니다. 의대생들은 이런 주제에 관심 많거든요. 그 말에 윤경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나도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의료계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수집해 볼게. 지호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우리는 의료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지. 그날 밤 서지호는 메신저로 친한 동기들을 모아 환자 존중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의대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모두 임상 실습 중 노인 환자들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서지호는 헤드폰을 귀에 꽂고 할머니와 통화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후에 다시 최도훈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번엔 제가 몰래 녹음기를 준비할게요. 윤경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좋아. 일주일 후에 진료 예약을 잡자. 이번엔 아주 평범한 노인 환자로 가볼게.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외래. 윤경 할머니는 소박한 머리 스타일에 평범한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나타났어요. 값비싼 시계나 반지 같은 장신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릎이 아픈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죠. 서지호는 간병인 역할로 변장해 할머니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서윤경 환자분? 이번에도 최도훈 교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트만 보며 불렀습니다. 네, 제가 서윤경입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최도훈 교수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무성의하게 물었죠. 지난번 MRI 찍으셨나요? 네, 찍었습니다만 제가 찍은 MRI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윤경 할머니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최도훈 교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충 MRI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연골이 좀 닳았네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윤경 할머니는 그때 의도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최근에 발표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할까요? 최도훈 교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그런 최신 치료법은 아직 검증이 덜 됐어요. 할머니 같은 고령 환자에게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처방된 약 드시고 무릎 보호대나 착용하세요. 서지호는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이 전문적인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도훈 교수는 환자의 나이만 보고 대충 대답해버린 것이죠. 서지호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계획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윤경 할머니가 서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녹음 잘 됐니? 서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완벽하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질문을 준비하셨어요? 윤경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를 경영하려면 의학 지식은 기본이지.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있을 때도 최신 의료 트렌드는 항상 체크했으니까. 이들은 병원 카페에 앉아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서지호가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노인 환자들의 사례도 모아야 합니다. 그래, 내 친구들 중에도 최도훈 교수에게 진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들의 경험담도 모아볼게. 윤경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서지호는 휴대폰을 꺼내 동기들이 수집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환자 존중 프로젝트 모임에서 이미 1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최도훈 교수에게서
비슷한 무시를 당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더군요. 할머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진료를 받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시죠. 서지호의 눈이 결의에 찬 빛을 발했어요. 윤경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서윤경이 제대로 등장할 차례구나.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시선이 정장 차림의 한 노인과 그 일행에게 향했죠. 윤경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보르도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한 채 서지호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수행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로 보이는 인물이 따라왔어요. 병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경 회장님이 오셨어요. VIP 환자세요. 모시고 오세요. 병원 로비에 웅성거림이 퍼졌죠. 원래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윤경 할머니 일행. 병원장이 직접 나와 윤경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윤경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병원장의 안내로 윤경 할머니는 최도훈 교수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회진 중이던 최도훈 교수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진료실 문이 열리고 윤경 할머니가 들어섰을 때 최도훈 교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서윤경 회장님? 최도훈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 할머니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이번에는 좀 더 친절한 설명을 기대해도 될까요? 최도훈 교수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2번의 진료에서 자신이 보인 태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경 할머니는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 말했어요. 최 교수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노인 환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무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료실에는 지난 2번의 진료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최도훈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 환자였을 때와 VIP 환자였을 때 의사가 보이는 태도 차이를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네요. 윤경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최도훈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최 교수님,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수님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노인 환자들이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윤경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윤경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준비한 노인 환자 존중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병원과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서지호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는 할머니의 비전에 감동했죠. 최도훈 교수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미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와 의료 전문 매체들의 헤드라인은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의료계 거물 서윤경 회장, 노인 환자 차별 문제 공론화, 서울대병원, 환자 존중 의사소통 강화 대책 발표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지호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펼쳐봤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윤경 할머니는 차분히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죠.
모든 변화에는 촉매가 필요한 법이야. 우리는 그저 그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신문에는 윤경 할머니가 제공한 녹음 내용 일부가 활자화되어 있었어요. 기사는 이것이 단순히 한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노인 차별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자 존중 프로젝트가 수집한 다른 노인 환자들의 증언도 함께 실려 있었죠. 서울대병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존중 의사소통 강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병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의료진들의 환자 대응 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도훈 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경 할머니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어. 최 교수가 직접 나를 만나고 싶대. 그날 오후 윤경 할머니와 서지호는 병원장 집무실에서 최도훈 교수를 만났어요.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를 질병으로만 보고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도훈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경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최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의사가 환자를 존중하는 의료 문화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병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도훈 교수가 회장님의 노인 환자 존중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전문성과 회장님의 비전이 만나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도훈 교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태도를 생각하면 과분한 제안입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고 싶습니다. 윤경 할머니는 최도훈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예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지호와 윤경 할머니는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서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최 교수님을 용서하신 거예요? 윤경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죠. 용서라기보다는 그를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기로 한 거야. 그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의 영향력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변할 수 있을 테니까. 이후 몇 주 동안 노인 환자 존중 프로젝트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윤경 할머니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체계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설계했고 최도훈 교수는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갔습니다. 서지호와 환자 존중 프로젝트 모임의 의대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첫 워크쇼. 병원 의료진들과 의대생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윤경 할머니가 단상에 섰습니다. 의학의 핵심은 질병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은 단순히 나이 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존엄과 인생 경험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윤경 할머니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 최도훈 교수가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를 질병의 집합체로만 봤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건 질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은 잠시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윤경 할머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료혁신 기금을 출연했어요. 이 기금은 환자 중심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노인 환자들을 위한 의사소통 개선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로비에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됐어요.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죠. 한편 서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그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서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경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죠. 어떤 생각을 했니? 처음에는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환자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서지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윤경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미 훌륭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서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최도훈 교수님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서 그가 노인 환자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윤경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환자 존중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대형 병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노인 환자 존중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회였습니다. 강당은 의료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많은 노인 환자들로 가득 찼죠. 단상에는 최도훈 교수가 서 있었어요. 한때 노인 환자를 무시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노인 환자 존중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최도훈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의사들이 노인 환자를 대할 때 갖춰야 할 태도부터 시작해 의사소통 방법, 진료 시간 확보,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대생 교육 과정에도 환자 존중 교육을 필수로 포함시키도록 권고한 부분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노인 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런 좋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종이에만 남는 규칙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도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우 타당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 환자 경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환자분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경 할머니는 앞줄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최도훈 교수와 윤경 할머니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서지호도 그 곁에서 이 모든 변화의 순간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윤경 할머니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도 병원에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할머니는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저 역시 그저 환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예요. 그날 저녁 윤경 할머니는 서지호와 최도훈 교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최도훈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처음에는 저를 망신 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깨달음의 기회였다는 것을. 윤경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과 실수를 부정하는 사람. 교수님은 전자였습니다. 서지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미래 의사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려보고 있었죠. 그는 언젠가 자신도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될지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한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로부터 한 달 후 노인 환자 존중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병원으로 확산되었어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의료계에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죠. 서지호는 본과 4학년을 마치고 실습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의 첫 실습 부서는 다름 아닌 최도훈 교수의 정형외과였습니다. 이제 최도훈 교수는 노인 환자 존중 가이드라인의 실천자로서 후배 의료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호 학생,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회진 중에 최도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서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도훈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맞아.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야. 그날 저녁 서지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최도훈 교수님과 함께 회진을 돌았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노인 환자들에게 특히 친절하게 대하시고 모든 설명을 천천히 쉽게 해주셨어요. 윤경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럴 기회를 주는 거지. 주말 서지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그들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윤경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호야, 의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지. 서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이번 일을 그냥 개인적인 복수로 끝내지 않으시고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끄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윤경 할머니의 눈가에 지혜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지호야, 돈보다 중요한 건 영향력이야.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지. 나는 그저 내 영향력을 좋은 일에 사용했을 뿐이야. 서지호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왜 처음부터 VIP로 가셔서 그냥 최 교수님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쉬웠을 텐데요. 윤경 할머니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랬다면 단지 한 의사의 태도만 바뀌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환자가 존중받는 시스템을 원했지. 변화는 언제나 작은 물결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공원에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윤경 할머니와 서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서지호는 미래의 의사로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사. 질병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그것이 바로 서지호가 되고 싶은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게 참 의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서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윤경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난 그저 그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야. 석양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길게 늘여놓았어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의료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존중과 존엄의 물결이 일으킨 잔잔하지만 강력한 변화였죠.